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출을 아예 막아도 된다고요? 대출 규제가 이번에 끼얹어짐으로 인해 확실히 시장을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자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밀려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 맞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안이니만큼 사족을 빼고 빠르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627 대출 규제의 목적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황 자체를 보면 맞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심지들의 상승이 뜨거웠고, 집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일반적인 만큼 주담대가 포함된 가계부채는 수치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윗분들이 말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규제에 포함되는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LTV가 감소됩니다. 먼저 처분 조건을 약정으로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게 됐고요. 다만 다소 의심스러운 건 이 과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환급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갈아타는 주택은 상급지죠. 그래서 기존 주택은 하급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하급지 주택을 6개월 내에 무조건 팔겠다는 약정을 건다? 이거 사실 현실 상황을 잘 모르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일단 넘어가서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최대 2억에서 1억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은 최대 40년이었던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인다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타격이 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40년에 나눠서 내던 걸 이걸 30년으로 줄이다 보면 월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대출 금액 자체를 또 줄이게 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시 꺼내온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새롭게 이 집을 사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라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갭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거죠. 다만 현장에서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우회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어설픈 투자자들, 그리고 처음으로 갭을 끼고 사보시는 분들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을 원래 연소득 최대 2배까지 해주다가 이젠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출을 최대 6억까지만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중도금은 제외가 되는데도 어쨌든 이것도 타격이 꽤 클 겁니다. 사실상 고가주택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대략 높게 잡아준다면 13억 이상 주택이 다소 주춤할 수 있겠고, 그 이하 주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LTV를 전반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 최초 주택 구입 시 원래는 LTV 80%까지 해주던 것을 이제는 수도권 혹은 규제 지역에서는 LTV 70%까지 줄이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된다는 의무까지 부과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 지방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 대출 역시 모두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사실 서민들에게 이게 타격이 크겠죠. 여기에 더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꼭 해야 되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이번 627 대출 규제는 발표가 되었고요. 제가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사실 저 말고도 이번 대출 규제안에 대해서 다뤄주는 분들이 많았고 모두들 저마다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출을 줄인다는 건 점점 부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걷어 차여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이후 대출의 방향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완화 기조로 간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 직전 정권이었던, 즉 보수 정권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모든 대출 규제가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출을 아예 막아도 된다고요? 진심이십니까?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대출을 마음껏 써서 갈아타기든 투자든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 후배 세대들은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이유로 대출을 이렇게까지 쪼이는 게 정의롭다고요? 혹시 그 정의라는 단어가 상황에 맞게 의미가 바뀌기도 하나요? 그리고 대출을 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양극화라는 겁니다. 결국 현금 보유자들은 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서민 실수요자들은 손가락만 빨게 되는 거죠. 지난 6월 초부터 저희 단톡방에서 꾸준히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 7월부터는 시장이 주춤할 거라고요. 왜냐면 다가오는 7월부터는 대출 쪼이기와 규제가 나올 거라고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다 알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그동안 시장이 몇 달 동안 굉장히 뜨거웠고 저는 이게 단기 과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627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7월부터 시장은 약간 주춤할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이번에 끼얹어짐으로 인해 확실히 시장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에서 4달 정도는 누르는 효과가 있겠죠. 다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게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건 아니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동성은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핵심 기조인 추경을 통한 유동성 증가에 딱 들어맞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서울을 비롯한 중심지 신축 공급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죠. 아니 솔직히 방 1.5개짜리 청년주택이랑 공공주택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결국 시장은 갈 길 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대출 규제가 약하지는 않은 만큼 그리고 또 당장 6월 28일부터 시행이니까 미리 자서를 받아두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꼭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크게 눌린다면 오히려 다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입지 공부도 해두시고 대출 공부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